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KFX 관련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뿐만 아니고 이 전 세계가 북한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 북한 이제 어떻게 될지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의 군사력이 좀 수상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동향, 그런 것들을 간추려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어제 처음으로 KFX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 문제 때문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6일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한 분담금 문제 대응 방안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했다고 아시아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정경두 장관을 비롯해서 박재민 차관, 왕정응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방위사업차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KFX의 개발비가 턱없이 부족해진 상황을 지적하면서 사업비 충당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장관이 대책회의를 소집한 것은 인도네시아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체계 개발이 시작된 KFX는 잠정 18조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이 가운데 8조 5천억 원이 개발비로 투입될 예정이었는데요. 지분 20%를 가진 인도네시아가 지난해까지 납부해야 할 개발 분담금 6,235억 원 가운데 2,272억 원만 납부하며 정상 납부를 미루고 있어서 개발비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CN235 등 현물로 내겠다거나 납부 금액을 줄이고 기술 이전은 더 해달라는 등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며 재협상을 요구해 왔었는데요. 지난해 9월 대통령이 재협상을 승인함으로써 사업은 난기류에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 차례 경고해 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아닌 외국산 전투기를 구매하면서 KFX에서 기술만 빼먹고 빠지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왔는데요. 공군본부 전력소요처장, 그리고 공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등 실무관을 거치면서 타당성 없는 사업에 억지로 인도네시아를 끌어들여 오늘의 이 상황을 만든 사람이 유관 부서장을 소집해서 대안을 마련하라고 호통치는 모습, 적반하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KFX, 여기 보이는 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거의 산파 역할을 했죠. 처음 계획부터 지금까지 쭉 여기에 거의 대부분 발을 담가왔다고 봐야 됩니다. 원스타 때 공군본부 전력소요처장, 그러니까 전력소요처장은 우리 공군이 어떤 전력이 앞으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소요 제기를 하는 그 부서에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KFX가 필요하다라고 소요 제기를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스타가 되어서는 공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이에요. 그 전력기획참모부장은 이 공군의 앞으로의 전력을 기획하고 구성하고 또 예산을 책정하고 또 시험평가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력소요처장이 그 전력기획참모부장의 휘하에 있는 원스타입니다. 그래서 내부 승진을 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공군참모총장을 했고, 그 공군참모총장 할 때 KFX 도장을 찍었죠. 그리고 이제 한국군의 모든 전력을 통괄하는 합참의장을 했고, 지금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KFX가 시작될 때부터 어떻게 구조를 만들었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꼼수는 또 어떻게 썼고, 꼼수가 있다면 꼼수는 또 어떻게 썼고 하는 것들 자신이 제일 잘 알고 또 사실은 발을 담궈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괄했죠. 도장 찍었죠. 공군참모총장 하면서 또 합참의장 하면서 계속 잘 되는 것을 또 지휘 관리를 했죠. 국방부 장관이 되었죠. 그러면서 지금 재협상하고 있는데 또 자기가 또 재협상을 했죠. 인도네시아하고. 그런데 지금 누구 보고 지금 빨리 돈을 마련하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지금 인도네시아가 내기로 한 돈 중에서 한 4천억 원이, 그렇게 6,200억 원 정도를 지금까지 내야 됐는데 4천억 원 정도가 미납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프로세스 동안 4천억 원이 펑크가 난 거죠. 그러면 이 개발 상황이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천억 원 가지고 인도네시아 뭐 했냐? 자기네들 박사급 연구원들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숙식비, 또 월급 이런 거로 상당 부분 또 충당을 하고 크게 손해볼 것도 없었죠. 지금 손을 턴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이야기한 사람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인데 국민들에게
KFX 가지고 무슨 뭐 스텔스 전투기 될 수 있는 것처럼 환상을 심어주고, 물론 자기 본인 입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직접 이야기했어요. KFX는 나중에 내부 무장창을 만든다 하더라도 500파운드 폭탄 2발밖에 못 넣는다라고 저한테 직접 이야기했어요. 공군참모총장 할 때. 그런 거 가지고 마치 F-35를 능가하는 스텔스 전투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 오해하게 만든, 뭐 직접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면서 마치 이게 있으면은 뭐 동북아시아의 호랑이로 군림할 수 있는 그런 것인 양 지금 호도하고 있는. 총개발비 18조 원이면요 F-35 180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F-35 40대 하고 합하면 F-35 220대가 돼요. 누가 우리나라 건드리겠습니까? 그런데 KFX 앞으로 120대 가지고 있으면 누가 우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과연 이 KFX를 가지고 미래에 우리가 정말 강력한 그런 항공산업이 기반이 되냐, 또 항공산업을 가지고 우리가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거 정말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댓글 보면 우리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군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 F-35를 사는 한국과 일본과 이스라엘이 있는데, 한국은 우리 무장을 못 써요. 근데 일본과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은 무장을 씁니다. F-35에. 그게 왜겠습니까? 돈을 조금 더 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굳이 이런 리스크, 그리고 우리 국방력을 갉아먹는 이런 행위, 이런 거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 무장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굳이 이런 위험한 일과 국민을 호도한 일을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저는 정말 참 안타깝다. 그래서 저도 미국의 똥꼬를 빨고 있는 놈으로 오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이 돈이면은 중국과 일본 진짜 무서워하지 않을 대단한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허접한 이 전투기 개발한다고 정말 우리가 대단한 항공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참 이 돈을 이렇게 아깝게 쓰는 게 저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죠. 나토가 북한 위협 논란을 제기하면서 회원국들이 북한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와서 주목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산하의 싱크탱크인 나토 국방대학이 최근 나토 전략을 북한에 써야 할 시기인가 라는 제목의 정책 브리핑을 통해서 나토 회원국들이 북한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나토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위협은 더 이상 미국과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이미 북한은 나토 29개 회원국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나토 회원국들에게 위협이 되는 근거로 사이버 공격과 불법 무기를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최소 6,000명 이상의 해커들을 투입해 중국과 러시아 등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이버전은 보안과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나토 회원국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북한이 생물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를 세계 최대 규모로 보유한 나라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이들이 이슬람 무장단체와 나토 국가들 내의 불법 무장 세력과 협력해서 무기를 공급했으며, 이러한 불법적 행위 전반에 걸쳐 나토의 최대 위협인 러시아와 광범위한 협력을 벌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위협에 대해 대북 사이버전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 봉쇄 해상작전에 더 많은 전력을 투입하며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나토 차원의 대북 압박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보고서는 나토의 미래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나토 소속의 군함이 한반도 인근에 추가 전개되어서 강력한 대북 압박에 나서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나토가 나섰어요. 나토는 뭐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의 강대국들이 대부분 소속이 되어 있죠. 우리 6.25 때 참전국들 중에서 뭐 영국, 미국을 제외하고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 터키 등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보냈던 나라들의 대부분이 또 이 나토 소속이죠. 그래서 지난 2017년 화염과 분노 시절에 그때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 참전국 외교부 장관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 유엔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어떤 그 정치적 안보 레짐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그때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 이런 것들을 중동 지역에 전파를 하고 그 중동 지역에서 지금 유럽으로 불법 이민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그들로 인해서 지금 이 유럽의 어떤 각종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유럽 나라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북한을 가만히 놔뒀을 때 그런 나비 효과가 결국은 이 유럽 나라들의 안보 불안에 이 나비 효과가 온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북한을 빨리 무너뜨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강력한 제재를 하자라고 하는 것에 계속 이제 반기를 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나토 회원국들의 상당수가 유엔 안보리에 소속이 되어 있고 또 상임 이사국들도 있고 하다 보니 이제 이런 곳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이제 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해상 봉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전력을 여기서 또 보내자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면 북한 지금 내부적으로 제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금 맞고 있는데 나토까지 이렇게 가세를 한다면 북한 정말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나토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이거 정말 더 분석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인데요. 한반도 정세 관련 특이 동향입니다. 미국이 전시 증원 전력들을 조용히 그리고 대규모로 서태평양 지역으로 이동 배치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일본의 대규모 공군력이 전개된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항모 전단을 마크하는 대형 보급함이 포착됐습니다. 미 해군 수송부 MSE 소속으로 현재 대서양을 담당하는 미 해군 함대 전력사령부 배속 항모 보급함으로 작전 중인 이 대형 보급함 한 척이 최근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서 태평양에서 서진 중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 1일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물자를 만재하고 출항한 USNS 레러미함은 5일 파나마 운하에 도달해서 현지 시각으로 6일 태평양 방면으로 진출한 직후에 서쪽 방향으로 항로를 잡은 뒤 AIS를 끄고 작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 보급함은 미 항모전단에 유류를 보급하는 함대 유류 보급함인데요. 42,000톤급의 대형 선체에 15만 9천 배럴의 유류를 싣고 항모전단의 구축함과 항공기용 연료를 보급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문제는 시어도어 루즈벨트 전단이 감염 문제로 작전을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태평양 지역에는 작전 중인 항모전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주 사이에 칠함대 관할 구역 내 보급함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진 중인 레르미함을 비롯해서 현재 칠함대 구역에는 괌과 일본 요코스카 그리고 사세보 등의 아주 많은 보급함들이 식별되고 있는데요. 일본 내 미군 동향을 감시하는 반전단체 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일본의 주요 미군 부대에서 보급함의 움직임이 수상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들어 미군은 일본의 F-18 전투기와 F-35B 전투기를 2배 이상 증강하고 전자전기와 특수전 항공기는 물론 예비군 수송기까지 증강하고 있는데요. 계속 식별되는 이상 징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기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 그런 배죠. 미 해군의 항모전단 보급함입니다. 42,000톤에 15만 9천 배럴의 유류가 포함되어서 구축함에도 유류를 보급해주고 그리고 항모에 이제 항공유가 들어가죠. 그 항공유도 보급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게 오고 있어요. 그런데 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 지금 뭐 이 전염병 확진 문제로 함장까지 확진됐으니까 지금 괌에 들어가 있고 또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은 아직까지 출항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항모전단을 마크해주는 이 배가 파나마 운하를 거쳐서 태평양으로 온다. 이거 조금 수상하죠. 왜냐? 이 배는 대서양을 마크하는 배인데 태평양으로 지금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차라리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지중해를 지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중동으로 간다면 최근 이 이란의 사태와 맞물려서 이란의 뭐 군사작전을 하나 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 또 이란의 군사작전도 지금 애매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저렇게 되니까 지금 이란 앞에 있는 이 해리 S 트루먼 항공모함 전단을 시어도어 루즈벨트와 교대해준다. 그럴 수도 있다. 라는 또 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미국이 어느 지역에 북한이냐 이란이냐 어느 지역에 군사작전의
무게중심을 더 두고 있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 작년 4월 이맘때입니다. 제가 그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전 배치선들이 우리 한반도 주변에 집결해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께 보이면서 이거 좀 수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딱 1년 만에 지금 다시 이 보급함들이 집결하고 있는 모습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조금 더 명확한 모습들이 나오면 제가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